NADM 같은 자동화 툴과 AI를 활용하면 리서치나 데이터 분석, 문서 작업 같은 걸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AI가 만든 결과물을 100% 믿고 활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AI 자동화를 활용하시려면 꼭 알아야 되는 정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만의 워크플로우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 워크플로우에서 사람이 중간에 컨펌하는 과정을 영어로 Human in the Loop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 자동화 루프에 사람이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형태의 Human in the Loop을 적용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승인과 거절 두 가지 버튼 중 선택을 하게 해서 승인을 한 경우에만 추가 작업을 진행하게 세팅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재무분석 에이전트의 이 구조를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재무분석 에이전트에서 텔레그램 답변을 받을 때 그냥 무조건 구글 시트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승인 버튼을 눌렀을 때만 구글 시트 업데이트를 해주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단순히 이렇게 버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Human in the Loop 구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때는 리서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활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에이전트가 리서치를 완료했을 때 먼저 피드백을 받도록 요청을 할 겁니다. 그 피드백의 내용을 분석해서 승인에 해당하는 피드백이면 슬랙 메시지를 바로 전송하게 할 거고, 만약에 제작성을 요청하는 피드백이라면 새롭게 리서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다시 컨펌을 받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하면 그때 이제 슬랙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Human in the Loop 워크플로우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더 간단한 첫 번째 방식이죠. 승인과 거절 버튼을 만들어서 승인한 경우에만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볼게요. 참고로 오늘은 사람이 개입하는 이 Human in the Loop 기능을 보여드리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분석 에이전트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먼저 참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기본 워크플로우는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Human in the Loop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 워크플로우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먼저 이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에서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받고요. 음성인지 텍스트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 처리를 한 프롬프트 값을 에이전트가 받아옵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가 여러가지 지금 툴이 연결되어 있죠. 요게 이제 겟 프라이스로 주가 히스토리 정보를 받아오는 거고, 요 세 개는 재무제표 정보, 그리고 마지막은 추가 리서치까지 진행할 수 있는 툴을 이렇게 추가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툴을 활용해서 재무분석 에이전트가 주식 분석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한 분석을 텔레그램으로 다시 보내주게 되고요. 텔레그램으로 보낸 값을 막다운으로 변형해서 지메일로까지 아카이브를 해주는 그런 워크플로우였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뭐 지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글 시트, 이제 구글 시트를 업데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답변을 계속 기억하고 싶다 할 때는 아카이브를 해주고 싶을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텔레그램으로 답변만 받고 아카이브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사람의 의사결정이 들어가면 좋은 경우에 Human in the Loop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여기 텔레그램 노드부터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노드를 이렇게 끊고 새롭게 텔레그램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uman in the Loop이라는 섹션이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NADM에서 활용할 수 있는 Human in the Loop이 가능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텔레그램이 실사용성이 좋은 편이라 텔레그램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연동한 텔레그램 봇 크레덴셜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 여기 오퍼레이션을 보시면 이 Human in the Loop은 Send and Wait for Respo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텔레그램으로 답변을 해주면서 리스폰스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에 그럼 이제 챗 아이디를 연결을 해줘야겠죠. 요거는 새롭게 우리가 에이전트랑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 챗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는데 에이전트의 아웃풋 값을 받아와야겠죠. 근데 지금 에이전트의 아웃풋 값이 우리가 없으니까 D를 누르면 D 액티베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D 액티베이트 한 상태에서 에이전트를 한번 테스트를 해서 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새롭게 제가 챗을 시작해가지고 테스트 값으로 에이전트를 실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텔레그램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들어와 보시면 이 챗 아이디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죠. 이 챗 아이디는 텔레그램 트리거에 보시면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값을 이렇게 매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핑 해주셔야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곳에 다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이 에이전트가 생성해준 아웃풋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텍스트 값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uman in the Loop을 구현을 해주려면 여기 Response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일단 버튼 형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기 때문에 Approval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옵션에서 Approve랑 Disapprove 둘 다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는 시트 업로드라고 해주고요. 두 번째는 드롭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트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는 구글 시트에 아카이브를 해주는 거고,
거고, 드롭을 눌렀을 때는 아카이브를 하지 않는 형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테스트 스텝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텔레그램에 시트 업로드와 드롭 버튼이 생성이 되면서 메시지가 도착을 했죠. 여기서 시트 업로드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링크 버튼이 뜨게 되고요. 오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아웃풋에 approved가 true로 값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트 업로드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approved 버튼에 true 값이 뜨게 된 거고요. 그럼 이렇게 값을 받아왔을 때 시트 업로드와 드롭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나눠서 액션을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렇게 해주고 싶으시면 노드 추가를 누르시고 if 노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if 노드를 추가하시고요. 여기에 boolean으로 is true를 해주시고 expression으로 바꾸시고 텔레그램에서 approved 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와서 이게 이제 true일 때, 지금은 true이죠. 우리가 시트 업로드 버튼을 눌렀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스텝을 해보시면 true branch로 이렇게 원 아이템이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true로 값이 설정이 됐다는 거고요. 여기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if에서 true 쪽 액션과 false 액션을 나눠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하나의 아이템이 true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true로 통과를 했을 때는 이제 시트 업로드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트 노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트 선택을 해주시고 append row in sheet 요거 하면 이제 행을 추가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구글 계정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다큐멘트랑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재무분석 리포트 아카이브라는 시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뭐 날짜부터 질문, 티커, 제목, 본문 값을 아카이브 할 수 있게 열 구성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신 다음에 다큐멘트 선택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재무분석 리포트 아카이브 그리고 시트 아카이브 시트 해주시면 알아서 첫 번째 행에서 열 값을 받아오거든요. 그럼 여기 날짜, 질문, 티커, 제목, 본문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에이전트 아웃풋을 이렇게 나눠서 티커, 서브젝트, 텍스트를 받을 수 있게 이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티커 값을 티커에 넣어주시고요. 서브젝트 값을 제목에, 텍스트 값을 본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질문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이죠. 그래서 텔레그램 트리거에 보시면 메시지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값은 우리가 수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익스프레션 넣으시고 중괄호 2개 하시고 달러 하시고 today 넣으시면 오늘 날짜가 뜨게 되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포매팅을 해주고 싶으시면 닷하고 포맷 한 다음에 이제 포맷 형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포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날짜가 뜨는지 밑에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컬럼별로 값을 매핑만 해주시고 테스트 스텝 하시면 지금 값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죠. 시트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트 업로드가 아니고 이 드롭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카이브를 그냥 하지 않았다고 텔레그램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텔레그램 노드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선택을 하시고 send a text message 하면 되겠죠. 여기 chat id도 동일하게 이전 값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값이 뜨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테스트 스텝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드롭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냈고요. 여기 드롭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롭 선택을 했기 때문에 approved가 false로 나오게 되죠. 여기 테스트 스텝 해보면 이번에는 false branch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텔레그램 쪽에 다시 이 값이 뜨게 되죠. 이 값 중에서 chat id는 트리거 쪽에 chat id 넣어주고요. 텍스트는 뭐 이런 식으로 해당 분석 내용은 시트에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append enable attribution 요 값은 이제 비활성화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테스트 스텝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보내줬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텔레그램 채팅창에 해당 분석 내용은 시트에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죠.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 스텝을 하시고요. 텔레그램에 주가 분석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최신 주가 추이 변동과 그 원인을 알려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값을 받으면 이제 답변을 해주겠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주가 추이 분석을 진행을 해줬고요. 그럼 이 내용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제 시트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실 수 있겠죠. 시트 업로드 버튼 누르고 오픈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전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if 쪽에서 true로 들어와서 구글 시트 업데이트로 노드가 진행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에 넘어오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잘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뭐 메시지를 잘못 입력하거나 해가지고 원하지 않는 결과물을 이렇게 받았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카이브를 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 드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드롭 버튼 누르시면 텔레그램에 이렇게 해당 분석 내용은 시트에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뜨게 되고요. 시트에도 실제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승인과 거절 두 가지 형태로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 방식도 유용하긴 하지만 만약 결과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휴먼 인 더 룹을 이 버튼 형식으로 구현하시는 게 아니라 텍스트 피드백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간단한 리서치 에이전트로 그걸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에이전트의 간단한 설정 방식은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 문서에 프롬프트라던가 그런 것들 정리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앞부분은 음성으로 값 받아오는 거랑 텍스트 값 받아오는 거 나눠서 이렇게 인풋을 받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받아서 에이전트가 리서치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도 태블릿 서비스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리서치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해서 이 툴을 활용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해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시스템 메시지로 리서치 에이전트고 오늘 날짜는 언제고 블랙 포인트로 정리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웹서치를 기반으로 한 간단한 리서치 에이전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 에이전트가 이제 리서치한 내용을 텔레그램으로 다시 답변을 해주고 또 이제 시트에 아카이브를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 워크플로우도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시트가 아니고 슬랙으로 팀에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리서치 내용이 마음에 들 때는 슬랙에 공유를 하고 싶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맨날 슬랙으로 메시지가 가게 되면 스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정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결과물만 슬랙으로 팀에게 공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 노드는 삭제를 해주고 여기도 텔레그램 노드부터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드를 직접 추가하지 않고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오퍼레이션에 send 메시지가 아니고 send and wait for response, 요게 이제 human in the loop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에이전트의 값을 우리가 연동을 해줘야 되니까 에이전트를 먼저 한번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을 디액티베이트 하고 테스트 워크플로우 한번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돌아갔죠? 텔레그램 다시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왼쪽에 이제 값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챗 아이디는 똑같이 트리거에 챗 아이디 넣어주시면 되고 메시지를 AI 에이전트에 아웃풋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까는 우리가 어프로벌로 해서 버튼을 생성했는데 이번에는 텍스트로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free 텍스트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폼을 생성해서 그 폼에다가 텍스트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옵션에서 append enable attribution 요거는 지워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럼 한번 피드백을 실제로 해볼까요? 액티베이트를 해주시고 테스트 스텝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이번에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respond라는 이런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버튼 이름도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메시지 버튼 레이블 누르셔서 respond를 피드백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response form 버튼 레이블도 제출하기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스텝 하시면 네, 이번에는 이제 피드백 이렇게 버튼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피드백 눌러보시면 제출하기 버튼 생성이 됐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로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추가 피드백이 없고 슬랙으로 전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다면 슬랙 전송해주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죠. 제출하기 하면 이제 피드백 값을 이렇게 받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중요한 게 아까랑은 다르게 우리가 승인 거절로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 텍스트 피드백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노드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NADN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분류해주는 작업에 특화된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플러스에서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이 기본적으로 모델을 이제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챗GPT에 GPT 4.1 미니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클래시파이어 들어오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클래시파이를 할 그 피드백 텍스트를 넣어줘야겠죠. 여기 텔레그램에 요 텍스트죠. 예를 들어서 슬랙 전송해 주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줬었는데 요 값을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분류할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우린 나눠줄 거고요. 첫 번째는 승인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작성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승인은 어떤 경우에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건지 제작성을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제작성을 해줘야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자 피드백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추가 수정 없이 바로 슬랙 채널에 공유해도 된다는 의사를 나타냈을 때 승인으로 분류해줘라 그리고 예시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반대로 제작성 쪽은 사용자 피드백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고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요청했을 때 이 제작성 쪽으로 분류를 해줘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슬랙 전송해주세요 였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으로 와야겠죠. 테스트 스텝 해보시면 네, 승인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류 작업까지 잘 끝났고요. 그럼 여기 승인 쪽으로 지금 아이템이 하나 넘어왔죠. 그럼 승인이 되었을 때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노드부터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시지 포매팅을 잘 해주려면 슬랙 블럭킷이라는 포맷으로 메시지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받아온 값은 슬랙 블럭킷으로 작성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포매팅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작업은 또 AI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노드를 활용을 해볼 건데요.
건데요. 오픈AI에서 메시지 뭐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API 인증해서 크레덴셜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GPT 4.1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유저 프롬프트를 각각 넣어줄 건데요. 요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가이드 문서 링크를 넣어서 그 가이드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에 이렇게 전문 슬랙 포매터다 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포매팅을 해줘야 될지를 간략히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에도 이 텍스트를 포매팅하는 예시랑 같이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체 텍스트 정보를 실제로 넣어줘야겠죠. 텍스트 정보는 요 AI 에이전트의 값이죠. 요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포매팅을 해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에이전트에 좀 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슬랙에 그 뉴스 기사를 요약해서 공유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신 AI 뉴스 3개를 알려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3개 기사를 알려줬고 피드백을 해서 슬랙에 전송을 해달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승인 쪽으로 넘어왔고요. 오픈AI 노드가 이제 포매팅을 해주겠죠? 들어와 보면 슬랙 블럭킷 형식으로 수정해준 걸 볼 수 있고요. 요 값을 이제 슬랙으로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노드 슬랙 선택하시고 샌더 메시지겠죠? 샌더 메시지 해주시고 요것도 이제 슬랙 연결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채널 저는 AI 뉴스 쪽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타입에 블락스를 선택해 주셔야 이 슬랙 블럭킷 포맷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여기다가 컨텐트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텍스트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테스트 스텝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잘 갔다고 알람이 뜨게 되고 실제 채널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송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승인이 됐을 때 슬랙 메시지를 보내주는 노드는 생성을 해봤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서 추가적으로 결과물을 수정을 해줘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와서 이쪽 노드에서 추가 리서치를 진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작성 노드로 왔을 때 리서치 작업을 다시 해줄 수 있게 여기에 에이전트를 새롭게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 에이전트는 여기 있는 에이전트랑 유사하겠죠. 그래서 요거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델이랑 툴도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툴도 듀플리케이트 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굳이 추가를 해주지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피드백 받았을 때 그거 가지고 그냥 수정 작업만 해주면 되죠. 뭐 히스토리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딱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2개만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 에이전트의 이름은 New Response라고 해보겠습니다. 리서치 에이전트 모델은 GPT 4.1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툴 설정은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기 에이전트에 시스템 프롬프트랑 유저 프롬프트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부터 보면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리서치를 해주라고 작성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 피드백이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미 진행한 리서치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전에 생성된 요약 결과에 피드백을 줬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기존 내용을 더 나은 형태로 제작성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프롬프트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제 텍스트 값이 아니고 여기에는 기존에 받았던 리서치 결과 값이랑 피드백이랑 둘 다 넣어줘야 되죠. 요거는 먼저 제작성 쪽으로 우리가 테스트 값을 또 하나 보내주고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3개를 알려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값이 오면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2, 3번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2, 3번 기사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작성 쪽으로 이 피드백이 넘어오게 되죠. 그럼 요거를 액티베이트 해주고요. 다시 들어와서 유저 메시지에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답변이 있겠죠. 요 AI 에이전트의 요 값이고요. 아웃풋 값. 그리고 피드백은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에서 받아온 요 값으로 텍스트 값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 스텝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new response 이 2번째 에이전트가 기존 답변에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리서치를 진행해주고 그 값을 이제 받아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값을 받아왔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결과물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다시 슬랙으로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어야겠죠. 물론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슬랙 포매터를 또 복사해서 뭐 만들고 붙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중복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니까 뭐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노드를 슬랙 포매터로 연결해서 여기서 값을 받아오고 그 값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비효율적일 수 있는 게 우리가 피드백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또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피드백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이 휴먼 인 더 룹 텔레그램 있죠? 요거 앞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만약에 텔레그램이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새롭게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값을 다시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또 제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다시 제작성 쪽으로 분류를 해주고 다시 리서치를 진행하고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추가적인 수정을 무한대로 할 수 있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반복문을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새롭게 생성한 리스폰스의 값이 들어가지 않고 이전에 에이전트에서 받아온 값이 계속 들어오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최신 값으로 받아올 수 있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요거를 그대로 연결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edit field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edit field 선택을 해주시고 텍스트고요. 값을 요 아웃풋으로 JSON 아웃풋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첫 번째로 받아오든 두 번째로 받아오든 항상 이 edit field로 한번 그 필드 값을 새롭게 매핑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라는 값으로 한번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기존에 얘 에이전트 값으로 매핑을 해줬던 것도 이제 변경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답변 부분도 edit field 값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select formatter 쪽도 전체 텍스트 값을 edit field 값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처음 실행할 때도 AI 에이전트의 값을 이 edit field가 JSON output 값으로 해서 텍스트 값으로 키 값을 변경을 해주는 거고요. 그거를 이 텔레그램에서 텍스트 값으로 받아와서 실행을 해주게 되고 만약에 제작성으로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받아와서 추가 리서치를 하고요. 추가 리서치한 아웃풋 값을 또 열로 넘어와서 여기서 다시 텍스트 값으로 이 키 값을 변경해주고 동일하게 이 텔레그램 값에서 새로운 최신 리서치 아웃풋을 받아가지고 또 보내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더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워크플로우 진행하고요. 뉴스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리서치를 진행하고 에디트 필드에서 이 값을 텍스트라는 베리어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제작성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성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다시 리서치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그 값을 다시 edit field로 보내게 되고요. edit field로 보내면 텍스트 베리어블로 그 값을 저장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변경이 됐죠. 네, 1번은 그대로 있고 2, 3번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경된 거에 또 이제 피드백을 주실 수 있겠죠. 피드백을 줘서 이번에는 이제 슬랙으로 메시지를 전송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제출하기를 하면 이제 승인 쪽으로 넘어와서 포매터가 슬랙 블럭킷 형태로 변경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슬랙으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럼 슬랙으로 이렇게 전송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NADM 워크플로우의 휴먼 인 더 룹 노드를 활용해서 자동화 과정에서 사람이 피드백을 주고 컨펌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유용하긴 하지만 AI가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업무에서 AI를 활용하실 때는 최종적으로 사람의 피드백과 컨펌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NADM의 휴먼 인 더 룹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런 구조를 좀 더 수월하게 구축하실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업무 워크플로우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